네, 최근에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인 공부도 해봐야 되겠죠? 코인이 머니입니다. 자, 오늘도 엠블록 김용영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 주간 차트가 어땠는지 그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네, 주간 비트코인 가격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원화로는 약 1억 4,469만 원, 방금까지 1억 4,470만 원이었는데 만 원이 살짝 떨어졌네요. 그리고 달러로는 약 10만 7천 달러 내에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1만 달러를 넘겨서 또 한순간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었었는데요. 아직 고점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보합세를 보이는 구간이 이전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에서 10만 5천 달러 이 사이였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10만 5천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점 부담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관 투자자들의 이른바 거래에 대한 매매에 대한 배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배트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이는 올해부터 좀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시장의 구조가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ETF를 통해서 거래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선물과 옵션을 거래할 수 있는 파생 시장이 별도로 이렇게 세 개가 시장이 있어서입니다. 상품은 하나인데 관련 시장 세 개가 또 이 세 개 시장 모두가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세 개 시장을 넘나들면서 이제 거래를 하는 아비트리지 거래 기회가 자주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현물 ETF와 선물 가격 차를 이용한 거래라든지 아니면 옵션을 활용한 차익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익 거래들은 무위험을 지향하다 보니까 이 거래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포지션 자체가 시간이 금방 짧게 이제 포지션이 없어집니다. 즉 사기도 금방 사고요, 팔기도 금방 판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이런 거래가 많을 때는 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소폭의 등락만 거듭되는 경우가 잦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현재 최근 장세와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이든지 하락이든지 이 시장은 방향성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처럼 배틀을 짧게 잡고 휘두르는 차익 거래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차익 거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서 잦은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짧은 배트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휘둘려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비중은 적게 가져가되 평단가를 관리하면서 차곡차곡 사 모으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인 시가총액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주간 동향을 살펴보겠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최근 이렇게 몇 번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해서 비트코인과 차별화를 보였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을 보면은 371만 원대로해서 일주일 가격 상승폭이 약 4.4%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비트코인은 1%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달러로는 약 2,700달러인데 3,000달러에 이더리움이 올라갈 수 있다. 이 3,000달러는 약 2달 만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더리움이 한때 1,400달러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2,700달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근 2달 만에 100% 가까이 오르는 성장세를 보여줬다고, 상승세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승세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이제 최근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대가 이더리움 가격에 일부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승세는 다른 알트코인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긴 하거든요. 이들이 또 한번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모여서 밀어주면은 또 급등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그 가능성을 이제 현실로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비축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다른 여러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주간 ETF 자금 유출입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유출입 동향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예전에 비해서 그닥 눈에 띄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30일 차트인데요. 이 30일에서 30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월 초에는 굉장히 많은 유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점점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5일 전, 15일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큰 유출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유입량도 그 월 초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 일주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11만 달러, 하나로는 1억 5천만 원을 넘겼을 때 시점을 보면은 그때 이제 약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유입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 초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죠. 한 50%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이 ETF 유출입 순이입 차트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파란색 봉이죠. 예. 최근 2주 동안 그리고 월 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이더리움 ETF의 순유입이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일 바로 어제만 보면은 오히려 비트코인 ETF를 통한 유입보다도 이더리움 ETF 유입이 좀 더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경우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최근 ETF에 관심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역시나 그에 맞춰서 ETF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유입 현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지수는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61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55였었죠.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회복했었을 때 65까지 이제 올랐다가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만 홀로 독주하던 50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알트코인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에너지가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처럼 탐욕 지수를 포함한 여러 정황이 알트코인의 상승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자, 먼저 비트코인을 확인을 해봤을 때 10만 7천 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고점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베트가 점점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다소 좀 긴 호흡으로 조금씩 모아가 보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현 2,7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고요. 다 주간 ETF 자금의 유출입 현황을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을 살펴보면 5월 초 이후로는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의 움직임도 굉장히 미비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는 있지만 이더리움을 확인해봤을 때는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관심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해주셨고요. 또 공포 및 탐욕 지수를 확인해봤을 때 61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알트코인의 상승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모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조금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에 굉장히 핫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산업이 뜬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코인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국내에 강하게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발행사인 서클이 공모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하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상장 이후에 2배가 넘게 폭증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증시를 이제 잘 살펴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도 이제 개장 전 거래에서 이제 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을 이제 대선 당시에 내걸면서 또 이목이 집중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주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이라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한 바 있죠.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가 형성돼서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몇몇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전자결제 수단, 즉 간편 결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땡페이 또는 카카땡페이 그리고 또 이제 서울페이와 같은 지역 화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과 같은 간편 결제가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돼서 전 세계 결제가 가능해지고 뭐 빠른 정산이라든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인 10일 오전에 이제 매일경제 TV 이제 개국 포럼이 열렸었죠. 이때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것이니만큼 당연히 암호화폐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당연히 암호화폐 쪽에 올 수밖에 없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은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좀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금융 활동을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제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인데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바로 대변하는 코인이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 이더리움의 강세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확산에 대한 이제 기대가 일부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말고 우리는 또 이제 또 다른 수혜 코인을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아발란체라고 하는 코인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 20위권 내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플랫폼 코인입니다. 하지만 이 아발란체는 싱가포르, 일본과 같은 이제 일부 국가들의 이제 금융당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국가의 규제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해외 결제 지원에 아발란체를 활용하는 사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일본, 방금 말씀드렸던 일본과 또 싱가포르에서 해외 간 결제의 기반 네트워크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전 세계 해외 간의 결제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제 거래량 증가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시세를 또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적용할 수 있는 오라클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오라클이라는 기술의 이 대명사,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체인링크인데요. 체인링크도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이득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T, USDC와 같은 코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코인의 전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인넷이 바로 트론이라고 하는 메인넷입니다. 그래서 트론도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수혜 코인으로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ETF 소식을 전해볼 텐데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서 세 번째 암호화폐 현물 ETF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는지 조금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세 번째 현물 ETF에 대해서 사실 여러 코인이 경쟁이 되고 누가 될까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주자로 솔라나가 꼽히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부상은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이 솔라나 현물 ETF를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에게 예비증권 신고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갑자기 솔라나가 이제 세 번째 주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좀 높아졌습니다. 이 예비증권 신고서의 수정 요청은 어떤 거냐면요. ETF의 그 승인과 그 다음에 출시의 거의 마지막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특히 이더리움 ETF가 이 S1 서류라고 하는데 이 서류의 수정을 거치고 바로 이제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됐었거든요. 따라서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것은 솔라나 현물 ETF의 승인과 출시가 멀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이 승인과 이제 출시 시점이 약 7월에서 10월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출시 자산 운용사는 뭐 블랙론과 같은 이제 대형 자산 운용사는 없는데 이 그레이스케일,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이 꼽히고요. 암호화폐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들이어서 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트코인에 이은 이더리움 ETF가 두 번째 주자였었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지금 거의 ETF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로 지금 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가 컸었습니다만 그 기대에는 이더리움 ETF가 미치지 못해서 약간의 실망을 준 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솔라나, 즉 세 번째 이제 암호화폐 ETF가 어느 길을 따를 것인지에 관심이 크고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을 따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좀 더 높아서 기대가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 ETF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가 가장 애용하는 투자 창구입니다. 따라서 ETF가 실행이 된다, ETF가 출시가 되고 이 ETF를 통해서 기관이 자유롭게 매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규모가 작더라도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ETF 출시 자체가 솔라나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앞서 차트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솔라나가 지금 이후 주간에 약 4%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이렇게 상승률을 보인 것도 이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암호화폐 현물 ETF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김용영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